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야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 소식 듣고 가야겠죠.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미국발 훈풍의 국내 증시도 1930포인트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아일랜드의 구제 금융 수용 소식과 GM의 재상장 등으로 1%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이에 발맞추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상승한 19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옵션 만기 충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5일선과 20일선을 모두 웃돌면서 193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에 기관이 장중 매수하다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수급 동향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안정적인 수급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93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이보다 더 많은 물량 1,0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수하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선 데다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도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지수 상승 탄력은 다소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3포인트 오른 51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17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4%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매도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8억 원 팔고 있고 반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면서 코스닥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5원 30전 하락한 1,12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30원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1,128원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일랜드의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될 기미를 보이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고개를 들면서 유로화가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외환 당국이 자본 유출입 규제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달러 환율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1,130원을 중심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가 강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현재 0.9%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도 1%,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보셨듯이 LG전자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바로 스마트폰의 성장 기대감 때문인데요. 글로벌 전략본 옵티머스 1의 판매 호조 힘입어 스마트폰 관련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크루셀텍이 1.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바른전자와 멜파스도 1%, 2%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1%에서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계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계업종이 내년 사상 최대 호황기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장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화천기공도 4% 급등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중공업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업주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인도의 흉작 소식과 함께 브라질이 설탕의 주 원료인 원당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제 원자력 가격이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효성 OMB가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비도 10%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 하이텍과 동양물산도 5%,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SK 등 대기업이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투자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정보기술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스템사이언스가 6% 급등하고 있고요. 유비케어도 4% 이상 오르면서 현재 전 종목에 빨간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제철이 급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포스코가 광양에 연산 330만 톤 규모의 열연 강판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열연 강판 시장이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에 오늘장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제철은 4% 이상 급락하면서 5,000원 하락한 11만 1,0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확인해 가겠습니다.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면서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과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백명수천님 그리고 제 5대 총통님과 함께합니다. 월간 종목 배틀은 이제 규칙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종목이 선택이 되고요. 매수가가 결정이 됩니다. 또 한 달 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수익을 겨루는 배틀이 될 텐데요. 월간 종목 배틀도 역시 거래일 중에 손절가가 나오면 그 손절가에서 등락률을 결정하도록 규칙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22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등락률이 어떻게 기록이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백명수천님의 테라젠 이텍스부터 살펴보죠. 8,000원에 안착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7,500원이 지지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그게 아니면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아쉽게도 손절가가 나왔고요. 총통님의 산성 PNC 역시 아쉽게도 10월 28일 손절가로 제시하셨던 9,000원 선이 종가를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서 손절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전문가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자, 백명수님. 네. 테라젠 이텍스가 손절가가 나왔어요? 예, 좀 네. 아쉽게 됐고요. 일단 테라젠 이텍스를 주목했던 이유는 향후 2015년경에 200조 원으로 예상되는 유전체 분석 관련 그 사업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아쉽게도 손절 라인을 깨면서 다소 주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8,000원에 안착이 안 된다면은 다소 그 조정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관심만 갖고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월봉상으로 보시면 8,000원대 안착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매물이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8,000원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때만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 그 2009년도에 8,000원 정도 올랐다가 거의 1년 정도 그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관심주로 편입하시고 8,000원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포트의 비중을 편입하는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5대 총통님의 월간 종목이었던 산성 PNC 역시 전문가의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이 종목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총통님. 네. 예. 일단 그 6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손절가 라인을 9,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 손절가 라인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밀려 내려갈 때 보면요. 그렇게 큰 거래량도 없이 그냥 질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만 사고 팔고 되면서 그냥 흘러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지선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손절가를 선정해 드렸던 이 부분에서 손절을 만약에 못 하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바이오 사이클이 올라가려면 다소 또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전에는 바이오 사이클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매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선인 9,000원대 손절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라인부터는 지금 당분간은 바이오 테마가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만약에 하신 분이라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손절가를 못 하셨다는 분이라면 뭐 좀 더 억울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다리셔서 차후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두 종목 점검 받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채택이 됐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백명수님께서는 LG를 공략하시는데 최근 상거래일간 LG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야 할 때인지 잠시 뒤 여쭤볼 테고요. 또 총통님께서는 삼성 SDI 주간 종목 배틀 시간에 3% 수익을 내셨던 종목 다시 한번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공략하십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백명수님의 LG부터 오늘장 흐름 살펴봅니다. 어제보다 0.4% 올라와 있는 가격 84,00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고요. 제 5대 총통님의 삼성 SDI의 흐름도 살펴보면요. 오늘 IT주가 강합니다. 1.7% 반등해 있는 상태 172,500원의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수님. 네.
3거래일간 LG가 10%가 넘게 급등해 있는 상태인데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일까요? 네, 일단 그 중요한 순간에서 그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 바닥 확인하고 나서 주식은 그 발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 올라왔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죠. 예. 현재 LG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출시를 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스마트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LG전자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주가를 급속히 회복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LG화학도 연속적으로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그런 그 실적이나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월간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난 그 7월에도 한번 바닥권을 한 달 정도 형성한 다음에 강하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한 달 정도 횡보를 시키다가 강하게 직전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9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5,000원에 도달하게 되면 월봉상 보시면 매물이 없는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95,000원 이후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매수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나올 때 82,000원대에서는 매수에 가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한 2,000원 정도 눌러준다면 그 구간에서 편입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의 LG에 이어서 이번에는 총통님께서 삼성 SDI를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총통님,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삼성 SDI는 앞에서 지난주에도 주간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이 IT 업종이 지난 바로 그 9월 달이라든가 10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의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어요. 네, 흘러내리면서 이 공매도의 압박으로 인해서 상당히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 공매도 압박이 서서히 해소되면서 수급적인 요소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자에는요,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또 집중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삼성 SD야말로 또 IT의 또 대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볍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앞전에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아요. 거래가 늘지도 않는 가운데 앞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앞전에 있었던 매물층의 물량을 다 지금 손바뀜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매물 부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상승 국면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주간 종목에서도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이 가야 할 길은 11월, 12월 하반기에 이 IT 종목군들의 하이라이트, 즉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고공권에서 매달리는 수익률이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가죠. 그동안 주도했던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정체 구간이 됐을 때 오히려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런 IT에서 새로운 반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의 변화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를 공략한다면 올 연말까지 내다본다면 충분히 수익성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19만 원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1 2평 16만 원을 제시해드리면서 월간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전문가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는요. 한 달 뒤죠. 4주 뒤 12월 17일 날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순서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무료 문자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상담해드릴 종목은 6342님께서 보내주신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인데요. 1,500원에 사셨고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가지고 가도 됩니까 하셨는데 백문서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2차전지 보호혈의 국내 최대 업체고요. 최근에 3분기부터 실적이
주택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한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소 오랫동안 1,500원에 매수하셔서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고생이 좀 끝난 구간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6,500원 부근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시키면서 바닥을 잡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구간은 강하게 주가를 밀어올리면서 9,000원대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직전에 박스권 고점을 넘어가면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 13,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직전에 박스권 중간에 내려오다 반등 구간인 11,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다소 그동안 1,500원에 사서 힘드셨지만 다소 견뎌내신다면 13,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번 중장기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내시고 나오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동일방직이 들어와 있는데요. 동일방직을 6만 원에 20% 갖고 계신 분은 3610님이십니다. 매도 시점과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수익을 보고 계세요, 총통님.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은 거의 물량이 말려 있는 종목입니다. 말랐다고 해야겠죠? 한국밸류가 한 9%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신영자산이 한 9%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일방직하면 자산주입니다. 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들쑥날쑥한 거는요. 가족끼리 치고받고 하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가족끼리 주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친인척하고 임원들끼리 서로 팔고 사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그 내재 가치라든가 앞으로 이제 밸류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좀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가치 종목으로 본다면 주봉 월봉 보면은 이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중장기적으로 9만 원대. 왜냐하면 태광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자산주 쪽이나 네, 이런 그 자산 가치 쪽의 움직임의 PBR 이런 부분들의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하루 이틀 매매할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묻어두신다면 9만 원대까지 목표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SK 브로드밴드입니다. 사연이 구구절절하셔서 저희가 좀 읊어드리면요. 이하나 육사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매수가는 8,100원이시고 비중은 꽤 많으십니다. 50%를 가지고 계신데 2년 전에 사서 맘졸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백문서님, 손절가를 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종목이잖아요. 예, 일단 벌써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사셔가지고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좀 이 종목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 보면 SK 브로드밴드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SK 브로드밴드는 그 SK 그룹으로 하나로통신에서 이름이 바뀌면서 편입이 된 그런 종목이고요. 인터넷망 관련해서 KT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현재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그런 점이 주가를 상승을 막는 그런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최근에 고점이었던 6,500원 부근이 강한 저항 라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손실을 줄이시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6,500원 정도에서 한번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6,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아무래도 내년 정도 되면 실적이 좀 더 호전되면서 6,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한 매수하신 가격인 7,800원에서 7,500원 정도 선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6,500원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만큼 그 가격에 근접할 때 매도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총통님께 강원랜드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를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정도가 있으시다고 6155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총통님. 네, 강원랜드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에 영업이익이 1,702억, 전년 대비 21.8% 늘어났고요. 매출액은 3,524억, 네, 14.8%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당기 순이익을 보면요, 1,296억입니다. 돈을 벌이 무진장 잘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가서
그럼 뭐라 합니까? 강원랜드를 좋게 얘기해야 돼요? 나쁘게 얘기해야 돼요? 가서 돈 많이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만큼, 상당히 돈을 많이 잃어서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그만큼 이제 거기 관광하러 갔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가 딱 증명이 되는 겁니다. 돈을 이만큼 벌어들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4, 4분기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너무 좋아지면요, 이 당국의 견제를 또 받습니다. 예, 그만 빨아야 되는데 너무 빨아먹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26,000원에 매수해서 단기 길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는가. 지금 이 정도로 지금 단기 순이익이 129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돈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사회적인 또 이슈 문제가 되면 정부 정책에서 한 방 때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물쩡거리다가 많이 오른 데서 있다 보면은 말들 많으면 한번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더 이상 손대지 마시고요. 예, 좀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 많이 나오면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규철 백룸스터님 그리고 고영주 제5대 총통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아주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어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